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매년 4월 이맘때가 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윤봉길 의사인데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의 의거는 지금도 우리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전해지죠. 자, 그래서 박혜원 리포터가 특별한 역사 투어를 하고 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뜻이 시작된 곳이죠. 충남 예산에 다녀왔습니다. 인간 윤봉길부터 독립운동가 윤봉길까지 윤봉길 의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었던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가 오늘 아주 위대한 분을 만나러 충남 예산을 찾아왔는데요. 어떤 분인지 힌트 드릴 테니까 맞춰보시겠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애쓰셨던 매헌 윤봉길 의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물 담는 도구로 쓰였을 이 수통에 조국의 독립을 향한 결심을 가득 담아 던졌던 윤봉길 의사. 오늘 윤 의사의 발자취를 따라 저와 함께 걸어보시죠. 윤봉길 의사가 태어난 고장 충남 예산군. 그의 생애와 업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장부 출가생 불안. 맞아, 진짜 유명한 말이지. 근데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오, 네. 예전에 한번 왔었는데요. 뭔가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많이 달라졌죠. 저희가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전시 세 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13일부터 시범 운영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함께 가보시겠어요? 가보시죠. 딱 들어오자마자 일대기가. 윤봉길 의사가 1908년에 태어나셔서 193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초등학교 입학한 해가 1918년이거든요. 1918년보다는 아마 1919년을 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3.1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그 해에 이곳 덕산에서도 3.1 만세운동이 벌어졌었고, 또 어른들이 그 만세운동을 하고 나서 일제 경찰들에게 잡혀가는 모습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내가 일본 선생님들 밑에서 배울 수 없다라고 하고 과감하게 자퇴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럼 자퇴하고 나서는 어디에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우선 스스로 공부도 하고요. 오치서숙이라는 서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성주록 선생님 밑에서 이제 수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윤봉길 의사가 한학을 꽤 잘 했다라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능통했던 윤봉길 의사. 그가 쓴 시 한 편 한 편엔 나라를 빼앗긴 서름과 독립을 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농민 독본이 있네요. 이 책은 윤봉길 의사가 직접 지은 책인데요. 농민들을 위한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에요. 독립의 지름길은 바로 농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윤봉길 의사는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야학당을 차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교육에 힘썼다고 합니다. 네, 모든 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신 분이었군요. 그렇죠. 장부 출가 생불안. 장부가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비장한 글을 남긴 채 중국으로 떠난 윤봉길 의사. 고국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생각하며 홍커우 공원에서의 거사를 준비합니다.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중국으로 망명하고자 했던 이유는 아마도 상하이에 있던 조선 독립운동본부, 지금으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서 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걸으니까요. 그 길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날의 현장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지금 나오는 영상이 홍커우 공원에서 있었던 의거 당시인가요? 네, 맞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이날 홍커우 공원에서는 일본 천황의 생애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오전 11시, 윤봉길 의사의 결심이 폭음으로 울려 퍼진 순간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일본 고위 간부 대다수를 의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요. 안타깝게도 윤 이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고 일본으로 끌려가 재판을 마친 뒤 25 젊은 나이에 순국하게 됩니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보니 마음이 더 무겁네요. 이 나무는 되게 슬픈 나무인데요. 윤봉길 의사가 순국 당시 혹시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십자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무릎 꿇고 있는데요. 네, 그 뒤를 받쳐줬던 형틀대. 원래는 십자가 형태였는데요. 가로목은 분실됐고 지금 세로목만 남아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그 가나자와 공동묘지에 매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공동묘지가 아닌 그냥 일반 그 길에 평장되어 있어서 어떤 표시도 없었다라고 해요. 조국으로 돌아오시지도 못하고 이런 길가에 수십 년간 묻히셨다니 참 말문이 막히네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기념관과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기가 윤봉길 의사의 생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윤봉길 이사가 4살 때부터 중국에 의거를 일으키러 가기 전까지 살았던 저한당이라는 건물입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윤봉길 월진회라는 단체에서 네. 부회장 역할을 맡고 있는 윤철현이라고 하는데요. 윤봉길 이사는 젊은 나이인 1929년에 월진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일대 월진회장을 지냈고 현재 14대 회장이 윤 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월진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7년이라는 세월 동안 윤 의사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니 대단한데요. 여기는 부흥원인데 네. 부흥원은 이제 윤봉길 이사가 월진회를 설립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농촌 부흥과 농촌 계몽 운동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그중에 하나가 우리 백성이 무지해서 그렇다. 그래서 윤봉길 이사가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네. 밤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청년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지금의 월진회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윤이사의 그 나라 사랑 정신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봉길 월진회가 윤봉길 이사의 선양 사업을 통해서 그 미래 세대 청소년들과 우리나라 그 국민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그 월진회 지부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윤이사의 정신을 널리 선양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간 윤봉길부터 독립투사 윤봉길까지 윤봉길 의사가 걸어온 고단했던 길을 오늘 다시 한번 걸어봤는데요. 그 노고를 잊지 않겠다 다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람은 왜 사느냐?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 산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더라도 그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 공원에 거사를 앞두고 남긴 시의 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 한 목숨 바친 윤봉길 의사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지금의 우리도 없었겠죠. 윤봉길 의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책으로 배우는 역사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서 보고 들으며 느끼는 건 역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혜영 씨 가보니 어떻던가요? 네, 그 윤봉길 의사 기념관 바로 옆에 윤 의사의 생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작고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윤봉길 의사 같은 정말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나왔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올해 1월부터 다채롭게 더 화려하게 단장을 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박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웃 지역 소식 전해드릴게요. 버리기엔 아깝고 다시 쓰자니 낡고 오래된 물건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한 적 있으시죠? 충북 청주에 가면요, 이런 물건들을 새롭게 재탄생시켜주는 장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법 같은 현장으로 함께 찾아가시죠. 모자도 살짝 작아진 것 같고 옷도 이거 커서 못 입었었는데 어떻게 작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따뜻한 봄날에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 보여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버리기엔 아깝고 계속 사용하자니 낡고 유행도 한참 지나버린 물건들. 이젠 새 것처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고쳐 쓰고 다시 쓰고 그래서 의미 있는 리폼 함께 만나보시죠. 새 계절 봄, 마음가짐도 새로워지는 시기죠. 햇살도 샤방샤방, 봄바람도 샤방샤방, 보원의 얼굴도 샤방샤방해진 요 봄을 맞아서 버리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갖고 있자니 입지 않은 요 리포말 옷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 이쯤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가져가서 샥 한번 변신시켜 볼게요. 같이 가시죠. 리폼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바로 옷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찾은 곳은 의류를 리폼하는 곳인데요. 안으로 들어서자 드레스가 한가득. 맞게 잘 찾아온 건가 싶더라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저희 맡겼던 옷 찾으러 왔어요. 이거 리아 옷이었는데 기억나? 이렇게 변신했어. 어때? 확 달라진 옷이며 가방에 우리 꼬마 손님 표정이 어리둥절해질 수밖에요. 의류 리폼 맡기셨나 봐요. 아, 네. 애들이 빨리 커가지고 옷이 쉽게 작아져가지고 리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맡기게 됐어요. 입으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네. 세상에나 이렇게 달라지는 게 말이 되나요? 솜씨가 정말 대단하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풍경. 이게 바로 마법 같은 리폼의 세계입니다. 낡고 작아서 버려질 뻔했던 헌옷의 변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쁘기까지 하죠? 이게 사진 속 그 옷이 맞나요? 네, 맞아요. 너무 아니,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가방으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원피스로도 될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로 생각도 못한 걸로 변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주 올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제 혹시 바지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얼른 작업해서 예쁘게 해드릴게요. 예, 저 내일 주시는 줄 알았어요. 세상 하나뿐인 옷을 만들기 위해 늘 작업에 앞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고민. 이럴 땐 함께 의견을 나눌 든든한 지원군도 있는데요. 그 드레스 원단, 뭐 미카도나 레이스 이런 거 섞어도 좀 예쁠 것 같아요. 아니, 아까부터 작업하시는 동안 내내 다정해 보이시는데 혹시 모녀지간이신가요? 아니요. 네, 많이 조카님이요. 닮았죠? 네. 조카님. 예. 무려 40년의 재봉 경력을 자랑하는 이모와 함께라서 한결수월한 의류 리폼.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 주시려는지 손길이 무척 꼼꼼하죠? 장식도 너무 예쁘죠? 어머, 짠! 이렇게 치마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만하면 금손 인정? 인정! 완성됐습니다. 오! 제게 이렇게 치마가 될 수 있다고요? 레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바지의 느낌이 그대로 살리면서 치마로 변신을 했어요. 이거 입고 나올 제 모습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얼른 입고 나올게요. 이렇게 예쁜 옷을 눈앞에 두고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패션쇼 지금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게 바지로 입었을 때보다 지금 리폼에서 입은 게 훨씬 편하게 느껴지네요. 리폼의 매력은 못 입는 옷에 약간 새 생명을 줘서 좀 새 옷을 산 느낌? 그런데 또 나만을 위한 옷이 되니까 네, 그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지금 얼른 옷장 앞으로 달려가셔서요.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저처럼 리폼으로 변신시켜주세요. 볼수록 감탄을 부르는 리폼의 세계 계속해서 만나볼까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이곳은 근데 어떤 리폼을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가방 수선이나 아니면 이제 가방 리폼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가방이 왠지 안 나온다 했어요. 드디어 왔군요. 가죽의 경우 워낙 고가의 제품이 많은 가방. 딱히 고장나거나 낡지 않아도 유행에 맞는 디자인 변화를 위해 리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의뢰품들 좀 보세요. 엄청나죠?
다른 건 다 버려도 가죽 같은 경우에는 고가가 많다 보니까 버리기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잘 못 버려요. 이제 워낙 처음에 사셨을 때 고가에 구입하신 것도 있고 뭐 어머님이 쓰시던 가방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 있는 가방이라고 해서 맡겨주시면 뭐 지갑이나 이런 걸 여러 개 만들어서 가족분들한테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늬와 모양에 따라 한 땀 한 땀 정교한 바느질이 필요한 가방 수선. 설레는 마음으로 달라진 가방을 기다리고 있을 손님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우리 사장님 손이 거의 뭐 마법의 손입니다. 보고 있자면 감탄이 절로 나와요. 저처럼 이렇게 말이죠. 와우! 밀리버블! 가방의 변신은 유죄입니다. 요랬던 가방이요. 궁금하시죠? 짜잔! 요즘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로 가방으로 쫙 변신을 했고요. 이게 다냐고요? 아니죠. 카드 지갑에 어머 이거 키링까지 웬일이야. 아이유의 3단 고음이 있다면 우리 사장님께는 3단 변신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와 정말 달인으로 인정을 드립니다. 트렌드에 맞는 가방을 하기 위해서 샘플 작업도 하고 좀 더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려요. 하나 만드는. 여러분 잘 들으셨죠? 버리지 마세요. 새로 사지도 마세요. 고쳐 쓰고 다시 쓰는 리폼하세요. 새 계절 고쳐 쓰고 다시 쓰는 리폼. 여러분도 그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버려질 뻔했던 물건들이 리폼을 통해 멋지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니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하죠. 충청 오늘이 담아온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4월 하면 떠오르는 윤봉길 의사의 발자취를 새롭게 단장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통해 따라가 봤고요. 쓰임을 다한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리폼의 세계도 만나봤습니다. 충청 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